지금 올리면서 여기가 스트레스를 거의 안 받았어요. 올리면서부터 여기 씹히는데 또 얘가 밖으로 접혀 있는 게 아니라 안으로 접혀 있기 때문에 자, 이 모양.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준비한 차는 벤츠 E클래스 350 차량입니다. 이 차량 고객을 조금 소개하자면 2015년도에 처음으로 저희 샵에 방문을 해 주셨어요. 예. 사실은 이 차 고객님이 굉장히 까다로운 고객인데 2015년 5월 달에 처음 오셔서 전면 유리를 교체하는데 상담을 하셔서 전면 유리를 교체하시고 그게 이제 발단이 돼서 벤츠가 4대, 그 다음에 인피니티 차량 2대, 그리고 포르쉐 차량 해서 지금 8번째 이것까지 해서 8번째 차량인데 매년 한 대씩 차량을 뽑으시고 매년 방문을 해주셨어요. 그 필름은 슈어 X 필름입니다. 슈어 X 제품은 사실 요즘엔 뭐 상담이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냥 오셔서 슈어를 해달라고 하시는 고객들이 많죠. 슈어 기능이 어떻게 돼요? 다른 제품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뭐 이런 상담이 거의 없고 슈어 X 해주실 거죠?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 고객은 굉장히 연한 필름을 선호하세요. 처음에 이제 슈어 X 버전이 나오기 전에 슈어 필름으로 전면에 60%, 그 다음에 측면에 40%를 해주셨어요. 슈어 필름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비반사 세라믹 계열의 필름이고요. 열차단을 96%까지 합니다. 그런데 제일 진한 6%부터 제일 연한 5%, 5가지 농도의 그 슈어 X 제품군 모두가 열차단을 똑같이 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자동차를 타는 소비자들이 농도가 짙으면 열차단이 좀 더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슈어 X 제품에서는 전혀 예외입니다. 예. 이분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밖에서 적당히 보여줘야 되고 빛이 적당히 들어와야 되고 하는 일반적인 분들하고 조금 다르시죠. 예. 연하게 하신다 하더라도 기능에는 차이가 없죠? 라고 질문을 하시는 그런 고객님이시기 때문에 굳이 진하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지금 하는 필름은 전면에 슈어 X 50, 측면 후면에 슈어 X 32%. 예. 보통 32%가 전면에 많이 하는 거죠. 예, 연하게. 근데 측면 후면에 32%, 그 다음에 선루프에 32%. 그래서 거의 프라이버시 기능은 약하지만 안에가 좀 비춰졌으면 좋겠다. 슈어 X 32 제품하고 슈어 X 50 제품으로 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벤츠 350이나 300이나 220이나 다 유리 프레이밍하고 유리의 그 모양은 똑같습니다. 예, 틀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E클래스 차량의 전면 시공하고 제가 측면 시공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열차단 얘기를 조금 했는데 96%가 필름의 열차단 수치를 쟀을 때 나오는 수치입니다. 자동차는 움직여서 유리가 어느 정도 공냉이 된다 그러죠. 움직이면 자연적으로 바람 때문에 자연적으로 유리가 식어요. 유리가 식고 보통의 어떤 온도로 다 돼 있고 뭐 10도에서 25도 사이에 있는 상태에서 순수한 필름의 열차단 기능이 나오는 겁니다. 주차를 6시간 주차해서 안에 실내 온도가 75도가 됐어요. 근데 열차단 필름을 하고서는 시동 걸자마자 딱 가는데 왜 이렇게 더워? 하실 수 있죠. 이게 열차단 96%야? 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예. 순수한 필름의 기능이 나타나는 어떤 상황은 정상적인 온도에서 필름이 열차단 기능을 해주는 어떤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면 유리를 시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바깥쪽에 본넷 덮개와 안쪽에 대시보드 덮개를 지금 마스킹 해 놓은 상태고요. 제가 비누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숙지가 되고 인식이 되기까지는 제가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비누를 칠할 때 전체를 다 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가운데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H존이라고 그러죠. 여기다가 물칠을 하는 이유는 필름을 고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필름을 훨씬 더 잘 고정하기 위해서 비누칠을 안 칠하는 게 비누칠을 칠하는 것보다 더 낫기 때문에 비누칠을 이 성형이 되지 않는 부분은 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필름의 그 테두리보다 점박이선 테두리보다 한 2cm, 3cm씩 크게 재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성형한 다음에 다시 칼로 정밀 재단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잘라놨습니다. 열풍기로 이렇게 수평으로 하는 수평 성형법에 의해서 일정한 거리와 일정한 속도로 전체 필름 부위를 균일하게 성형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라스 틴트 필름을 성형 하시는 분들 중에서 필름이 시공한 다음에 안쪽에서 다 밀었는데 왜 뒤집어져요? 그러는 분들. 왜 뒤집어지냐? 또 붙였는데 점박이 부분이 이렇게 들떠요. 자, 그러시는 분들이 대부분 여러 개의 브랜드 필름을 성형해 보지 않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굴곡이 진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굴곡이 진 부분만 성형하면은 그런 일이 절대 없어요. 근데 저희 필름은 열풍기로 열을 가한 다음에 딱 띄죠. 띈 다음에도 더 수축이 이루어져요. 그거를 감안해서 얘가 완벽하게 수축되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지 마시고 그 전에 이렇게 이동을 해줘야 돼요. 그 전에. 손을 안 대고 성형하는 것까지는 됐어. 이렇게 막 지져요, 여기를. 지지지 마세요. 썬팅 필름은 지지는 게 아니에요. 안착하는 거지. 얘가 굴곡진 만큼만 수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썬팅 필름이 뒤집어져요? 썬팅 필름이 아니라 여기다가 비닐을 얹어놓고 해도 뒤집어지면 안 돼요. 그리고 접착력이 약해서 뒤집어지는 거 아닙니다. 유리가 이렇게 휜 정도를 R값이라고 그러죠. R값이 많으면 곡면이 더 많은 거고 R값이 적으면 곡면이 적은 거죠. 필름의 R값과 유리의 R값이 안 맞으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필름의 R값이 더 많이 나오고 이렇게 과도한 수축을 하니까 뒤집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강한 점착제를 쓰더라도 그렇게 하면 다 뒤집어져요. 특히나 점박이가 있는 후면 유리. 예. 적당한 양으로 수축을 해야 되고요. 수축한 다음에 이 내 모서리가 이렇게 줄 가는 일이 없어야 돼요. 이게 줄 가는 게 뭔지 시공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여기가 수축이 많이 되니까 이렇게 꼬부라진 거죠. 이렇게 줄이 가죠. 자, 손으로 누르지 않고 그냥 했는데 이렇게 나와야 돼요. 평평하게. 이렇게 줄이 터널이 생기면 안 돼요. 이렇게. 이런 터널. 가만 자연스럽게 누르지 않고 딱 놨는데도 이렇게. 이거 절대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벤츠 이 글라스는 이 점박이가 전면 유리는 유리가 두 장으로 이루어진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가운데 안전 필름이 있고 점박이가 내장돼서 이렇게 이 도트 매트릭스 부분이 손으로 밀었을 때 만져지지 않는 부분, 요거는 유리하고 유리 사이에 내장이 된 거고요. 손으로 만졌는데 까끌까끌하면서 이 도트가 외장으로 나와 있는 거, 요거는 유리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도트 매트릭스 코팅을 한 겁니다. 점박이가 외부로 노출된 차량들은 시공하실 때 이 재단할 때 도트 매트릭스에서 더 깊게, 더 넓게 잘라줘야 돼요.
바깥쪽으로. 그래야지 도트에서는 필름이 붙진 않지만 도트 안쪽에 있는 이 검정 페인트 부분, 예? 유리 페인트 부분에서 좀 필름을 고정해줘서 뒤집어지는 현상을 더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그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안에 있는 그 대시보드 덮개도 이렇게 밝은 색으로 만들어 준 겁니다. 더 잘 보이라고. 이게 어두우면 라인이 안 보이겠죠. 매번 형광등을 대야 되고. 그리고 시트 쪽에 시트 카바도 저게 밝아야 룸미러 주변에 있는 그 라인을 좀 불줄 안 대고도 형광등 대지도 않고 정확하게 잘라줄 수 있는 거죠. 측면도 시공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빠른 속도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 손으로 이렇게 이면지를 까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먼지 한 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저희 그 작업복은 참고로 다 지금 네이버 스토어 하면서 팔고 있습니다. 요게 재질이 기능성 소재예요. 이게 여러 번 빨아도 구김도 없고 그다음에 먼지도 안 나와요. 그래도 떨어지겠죠. 그래도 신축성도 있고 얘가 좀 여러 번 빨아도 구김도 없고 먼지도 좀 덜 타요. 정전기가 적어요. 얘가 면 같은 게 정전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정전기가 없어요. 먼지 달라붙는 게 없어. 그래도 이렇게 좀 뿌려줘야죠. 이거 쓰신 분들은 이거 지금 주문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성형 잘하고 재단 잘하면 뭐합니까? 먼지 한 개 들어가면 끝인데, 그죠? 한 개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아주 중요한 순간이죠. 자, 필름을 이렇게 잡아요. 필름 안쪽을 잡으면 안 돼요. 손으로 잡을 때는 이렇게 접어서, 자, 제 오른손이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보세요. 자, 필름 위쪽으로 가면 안 돼요. 자, 벗기면서 이렇게 물을 뿌려줘야 돼요. 벗기는 순간에 지금 약간 정전기가 발생하면서 먼지를 끌어당겨요. 손을 이렇게 해서 밑에 거 덮어주고 위에 거를 이런 식으로 덮어줍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동작을 굉장히 빠르게 하면서도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지금 왼팔이 필름 위쪽으로 가지 않도록 제가 몸을 구부려 갖고 했고요. 덮을 때 밑에부터 덮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동작이 간결하면서도 빠른 동작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느라고 제가 조금 느리게 한 건데 굉장히 빠른 동작을 해야 돼요. 자, 무릎. 자, 그리고 지금 이 돌돌이 말 때 이제 안에서 이제 풀어서 시공해 주려면 이게 돌돌이 말아줘야 되잖아요. 돌돌이 말 때 지금 못 뿌렸냐면 이 물로 뿌렸어요. 이렇게 미끄러운데 여기다가 또 슬리머를 또 뿌려주면 너무 미끄러져요. 이거 돌돌이도 조그맣게 잘 말아지지도 않고 자꾸 밀린다고요. 돌돌이가 크게 말아진다고요. 그라스니트 필름 시공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미끄러지는데 또 여기다가 슬리머를 뿌려서 돌돌이 말 때 불편하게 만들어주지 마십사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돌돌이 크기는 요만하게. 지금 그 전면 유리를 하기 위해서 자, 여기에 이제 물이 다 도포하는데 카바가 있으면은 안쪽에 물이 고여 있어서 먼지가 충분히 닦여지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카바를 떼어낸 상태고요. 카바 한번 보여드릴까요? 카바는 안에 보시면 핀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카바는 다른 거 없습니다. 부러질 염려도 없고요. 플라스틱. 제끼는 거 집어넣어서 당기면 그냥 빠집니다. 이 네 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카바를 먼저 떼어낸 다음에 자, 이 카바를 떼어내면 이게 들려요. 들린 상태에서 우쭈발이 제끼는 걸로 여기를 눌러 주셔야 됩니다. 여기를 누르면서 떼셔야지 그냥 잡아 제끼면은 요게 똑 부러지죠. 예. 분리할 때는 꼭 요걸 눌러서 누르면서 잡아 당겨라.
얘는 그 테두리에 그 플라스틱 유리하고 접착이 돼 있는 플라스틱이 있어서 이쪽으로 물이 유입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옆쪽에서 물이 들어오는 것만 막아주면 되는 거죠. 룸미러 마스킹 하는 거를, 룸미러 카바를 띄고 마스킹 하는 거를 보여드릴 일이 정말 드문데 오늘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게 됐네요.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습기가 차거나 물이 조금만 들어가도 마스킹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아주 철저하게 딱 마스킹을 해놨을 때 보기에도 그냥 견고하게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은, 예, 프로잖아요, 프로. 전면에 이렇게 스크래핑 하는 것만으로 굉장히 부족해요. 지금은 이제 그 어떤 이물질이 완전히 탈거가 된 상태라서 제가 지금 유막 제거를 하지 않는데, 유막 제거를 해주시면 눈에 보이지 않는 유리 자체에 묻은 미세한 성분들이 시공 후에 본드 자국처럼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과정을 한 2번 정도 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유리가 상당히 깨끗한 상태고 먼지도 상단에 있는 먼지들을 흘려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마무리 청소를 할게요. 마무리 청소할 때는 슬리머 가급적 한 번의 동작으로, 큰 동작으로 전체 유리를 위에서 좌로 내려주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필름에 들어간 먼지라는 것은 사실 물 안에 먼지가 있어요. 그래서 물 자국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네, 지금 최종적으로 이제 물을 뿌리고 필름을 부착하도록 할게요. 필름을 손으로 만지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풀려요. 풀리죠? 풀리죠? 재단을 몇 미리를 했냐 잘 안 보이죠. 이 테두리가 필름이 얼만큼 들어갔는지. 그래서 재단할 때 간격을 몇 미리 줬냐를 보고 이렇게 봐줍니다. 먼저 가스키징을 해서 대략적으로 얘가 먼지가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지금 2단계에서 봐줘야 돼요. 아이고 왜 이러나, 촬영할 때마다 먼지 한 개씩 들어가네. 완전 스키징으로 다 강하게 스키징 해주면 먼지가 떼려고 해도 이제 떨어지지가 않아요. 잘 먼지가 어디 들어갔냐면 여기 한 개 들어갔어요. 여기. 그러니까 한 번 더 봐주고 해줘야 되는데 말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게 있네요. 먼지를 빼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먼지를 빼내면서 또 짜잘한 먼지가 또 들어가요. 하나를 제거했는데 짜잘한 먼지. 그래서 이거 굉장히, 이거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완전히 천천히 해줘야 되고, 헤라를 빼낸다 그러면 헤라의 먼지가 완전히 물로 다 닦아줘야 돼. 이거 물로 다 흘려서. 자, 여기 걸레로 닦지도 마. 걸레 안에 또 먼지 있어. 이렇게 해서 봅시다. 이렇게 해서 봅시다. 그럼 먼지가, 자, 형광등 불빛에 딱 반사돼 갖고선 그 라인이 보여요. 그러면 미세하게 손에 까끌 손에 느낌이 오죠. 이거를 하나를 찝어내려니까 헤라로는 안 돼요. 그리고 물을 쭉 뿌려서도, 물을 쭉 뿌리면은 얘가 흘러내리질 않아요. 이게 지금 미세한 덩어리 먼지가 아니라. 자,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흘러내렸습니다. 이쪽으로. 넣어서 테두리 밀어줘야죠. 얘를 살짝 밀어서. 자, 지금 최근에 제가 오늘 꼭 또 밖에서 지금 필름 뒤집어진다는 진상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오늘 또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꼭 보여드릴 게 스키징. 자, 비반사가 스키징이 굉장히 좀 쉬워요. 근데 반사 필름인 선셋이나 레이니 블루 같은 경우에 스포터, 금속 층이 있기 때문에 아무 똑같은 힘을 줘서 스키징을 하더라도 중력에 의해서 또 그 미세하게 밀리지 않은 그 금속 안쪽에 있는
그 습기가 몰려서 이게 덩어리가 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거는 경질이고요. 딱딱한 재질에다가 제가 그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날이 중요해요. 이 날이. 스포트 필름 할 때는 이 날이 뭉툭해서는 안 돼요. 손으로 만져봤을 때 칼처럼 바짝 서 있어야 돼요. 그 상태에서 스키징을 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자, 스키징 할 때 보세요. 한번 갔지요. 자, 겹쳐서 경사를 주고 위로 경사를 주고 물이 일로 흘러야지 일로 흐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경사를 주고 한 20-30% 경사를 주고 겹쳤지요. 겹치는데 또 여기 라인이 또 하나 생기죠. 거기를 또 한 번 더 해줘야 돼요. 근데 물이 없는 상태에서 밀면은 얘가 안 나가요. 힘이 들고. 그럼 왜 그러냐면 여기 날이 먹어서 그래요. 바로 가서 시공하다 말고 가서 이거를 커팅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스키징 해줘야 돼요. 그걸로 날 서지도 않은 걸로 아무리 밀어봤자 물이 빠진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 눈에만 안 보이는 거지. 두 가지입니다. 스키징도 오버랩 시켜서 2번 해줘야 되지만은 얘 날도 얘 바짝 서야 된다. 스키징을 전면이나 측면 유리 다 마찬가지로 이 대부분의 넓은 부분의 스키징을 플라스틱 캐라로 하지 마세요. 자, 플라스틱 캐라는 이렇게 얇기 때문에 아무리 힘을 줘도 가하는 압력이 이 스키징으로 세게 누르는 힘보다 클 수가 없어요. 자, 물이 없는데도 이렇게 밀리죠. 그게 스키지 정상이에요. 그게 물이 없는데 왜 안 밀립니까? 날이 다 먹어서 그렇지. 나무를 짓기 위해서 필름 테두리에 묻어있는 습기가 있으면은 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마른 융으로 이 재질은 지금 극세사 융 중에서 스웨이드라는 재질입니다. 벤츠차랑 그 앞유리, 일렬 유리를 한번 시공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거는 지금 마킹이 한 2cm 정도 나와 있고요. 앞쪽에도 2cm 정도 나와 있습니다. 옆유리 시공할 때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것이 이제 옆에 꺾임 현상이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네. 한 번에 필름을 다 까갖고서 밀어넣는 게 아니라 상단부터 붙이고 유리를 올린 다음에 하단을 붙이는 과정에서 여기를 필름을 접어서 놔야 되기 때문에 항상 여기가 꺾입니다. 그 꺾임을 줄이기 위해서 벗기는 동작과 그 다음에 밀어넣는 동작에 의해서 여기가 거의 꺾이지 않거나 아예 안 꺾이거나 그런 어떤 시공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동작들을 잘 보시고 따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피코 엣지라는 그 상단에 정밀 그 아트 칼날로 이제 정밀 작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성형을 해줘야 됩니다. 네, 성형을 할 때는 수축이 되는 부위만 비누칠을 해줘라. 마찬가지로 이제 한 군데 잡아서 손으로 다 집 누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계속 움직여줘야 돼요. 상단으로 올라가면서 움직여주죠. 엣지를 치려면은 칼이, 아트 칼날이 끝까지 가질 않아요. 박킹 때문에. 그래서 이 테두리는 미리 밖에서 그 마감을 해서 비스듬하게 먼저 커팅을 해주는 게 좋죠. 이쪽 간격 봐주시고요. 간격. 얼만큼 이 간격이 됐지? 정확한 위치를 잡아서 유리하고 칼하고 각도 90도로 잡아서 이렇게 잡아줍니다. 톡 쳐주고 이제 똑같이 하면은 안 돼요. 살짝 유리를 올려서 피코 엣지를 쳐줘야 되기 때문에 자, 비스듬한 각도로 테두리를 쳐줘야 됩니다. 그렇지. 이런 각도로 쳐줬어요. 피코 엣지와 이 스라치는 이런 작업들은요, 수천 번은 해야지 자기 몸속에 들어와요. 수천 번. 네. 한 5번 해보시고 포기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잘 벗기고 잘 밀어넣으면 돼요. 자, 옆유리에 이거는 전부 밀어넣는 작업이잖아요. 마킹이 있는데 이렇게 붙이면 괜찮은데 얘가 이렇게 붙이면 다 꺾여버려. 먼지도 타고. 그래서 밀어서
밀어서 펴줘야 됩니다. 예. 그거를 어디서 어떻게 밀어 넣는지 보시면서 그냥 연습을 하시면 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청소는 물로 해라. 점도가 있는 슬리머나 베이비 샴푸로 청소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자꾸 먼지가 흘러내려야 되는데 점도 때문에 흘러내리지 않는다. 그래서 물로 다 한번 청소를 해주는 거죠. 지금 이 상태는 미세한 돌가루나 먼지가 흘러내린 상태입니다. 사실 이걸 해줄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슬리머 올과 용액으로 지금 밀어줬고요. 유리에 미세한 티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긁어준 동작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리 상단을 닦아줘라. 유리 상단. 테두리는 제가 헤라로 다 닦지 않았어요. 흘러내려라. 헤라에 먼지가 있으니까 마지막 청소는 헤라로 하지 말고 물로다. 예, 올같은 그 슬리머입니다. 해줘라. 자, 저는 그 마스킹을 여기까지 해서 이면지를 다 벗길 겁니다. 그래서 붙일 겁니다. 저는 이제 미세한 꺾임 방지를 위해서 이빨이나 혀로다 까지 않고 예, 손으로 이면지를 까도록 하겠습니다. 필름이 꺾이지 않게 이렇게 다루는 것은 여러 번 해보면 돼요. 이거는 간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 자, 핵심적인 지금 동작을 할게요. 자, 지금 가장 중요한 동작입니다. 필름 한 번에 넣을 수가 없죠. 필름 남으니까. 그러면서 꺾이는 거고요. 자, 꺾이지 않는 정도까지 집어넣어줘요. 그리고 터널을 크게 만들어서 자, 이 동작을 해줘야 됩니다. 이 동작을. 지난번 영상에서 자세하게 왜 안으로 접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생략할게요. 잘 관찰을 해보면 테두리 바킹 안에 잘 잡혔나. 상단에 한 1mm, 2mm 정도 그 면치 마지막 선에서 선보다 조금 더 올려줬어요. 피코 엣지를 쳐줘야 되니까. 밖에서 마무리 칼질을 해줬기 때문에 상단에 미세하게 지금 스케징을 한 다음에도 이게 틈이 얼만큼 너무 많이 벌어져 있으면 보기가 싫어요. 밖에서 볼 때.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미세하게 필름이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미세 조정을 지금 이 단계에서 해주는 거예요. 자, 이제 피코 엣지를 칩니다. 첫 동작. 제가 지금 신경을 써야 돼서 말을 안 할게요. 아, 미세하게 잘 되네. 약간 너무 뭐라 그럴까, 다른 벤츠 E클래스 차량하고 다르게 면치가 너무 누워 있어요. 자, 연결 부분 쓱 밀어서 마무리했습니다. 손으로 만져봐야, 육안으로도 봐야 되지만 손으로 이렇게 만져봐야 되죠. 얘가 이렇게 옆에서 보면 굉장히 좀 누워있는 타입이에요. 이게. 같은 벤츠 차라 하더라도 E클래스 좌측과 우측 그 면치가 이 각도가, 이 끝에 이 각도가 다를 수 있어요. 이 차를 지금 굉장히 누워있는 상태라 굉장히 쉽게 치는데, 보통은 최종적으로 끝에 90도 각도로 강하게. 이 테두리는 평헤라가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휜 헤라로 안쪽에 깊숙한 곳에 깔끔하게 지금 스퀴징을 해줘야 되니까. 지금 올리면서 여기가 스트레스를 거의 안 받았어요. 올리면서 보통 여기 씹히는데, 또 얘가 밖으로 접혀 있는 게 아니라 안으로 접혀 있기 때문에 자, 이 모양. 예. 근데 얘는 지금 요 부분은 여기에 붙어 있었죠. 그래서 그 물로다 먼지를 좀 쫙 끌어내줘야 됩니다. 손 잡아야 되니까 닦아주고 잡고 물로다 흥건하게 완전히 유리 쪽하고 필름 쪽하고 완벽하게 흘려 내려줘야 되죠. 올가가 하나도 안 돼 있기 때문에 미끄러지 않아요. 얘를 또 집어넣어야 되니까 또 이제 올가 용액으로
이 터널을 여기서 집어넣으면 안 되고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는 지금 여기 이 부분 꺾이지 않게 하려고 그래요. 삼각형 모양으로 집어넣어서 천천히. 일단 헤라르다 앉을게도 이게 딱 각도 맞으면 이게 들어가요, 얘가. 반대쪽. 지금 헤라 안 썼죠? 이 클래스 정도는 헤라 안 쓰고 헤라르다 제끼지 않고도 다 들어갑니다, 이게. 널널해서. 가운데만 안으로 필름을 밀어 넣어줘요. 저 안쪽, 바킹 안쪽에 있는 이 모서리가 탁 밀착이 강하게 돼줘야 돼요. 그래서 휜 헤라로 좌측으로 찔러서 강하게 끝에 세게 잡아주고요. 저 안쪽까지 이렇게 휜 헤라로. 왜냐하면 바킹 안쪽은 평헤라로는 물이 쭉 빠지질 않아요. 자, 반대로 또 우측으로 휜 헤라로 집어넣어서 끝에를 이렇게 강하게 집어넣고 다시 한번 확인. 그래서 받자마자 제일 걱정되는 부위인 좌측 우측에 꺾임이 어떤가, 먼지가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보죠. 지금 스키징만으로 완전히 뭐 꺾인 부위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꺾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전면 시공하고 그 다음에 측면 시공하는 거를 다 보여드렸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한 편에 영상 속에서 두 편, 세 편 나누지 않고 컨텐츠를 마무리해서 컨텐츠 방향을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내 차고 여기에 아주 섬세한 시공을 원하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다고 봐야죠, 아직까지도. 그래서 좀 이러한 시공들이 번거롭고 과정도 많고 해도 과정도 많고 또 해야 하는 것들이 많죠. 또 알아도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을 꼭 거쳐서 어떤 한국 윈도우 틴터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여러분들 사업을 하시는데도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